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프리츠커상이라고, 이 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리츠커상은 197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수상자 가 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이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서현이라는 건축가 교수가 그런 글을 신문에 쓰기도 했어요. 뭐냐면, 한국은 왜 그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가 없는가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은 이렇게 왜 중동에 있는 굉장히 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브루스 칼리파가 그 건물 있죠. 그거를 어디서 시공을 했는지는 알아요.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해서 한국에서 그거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설계자가 설계를 했으니까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설계자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프리츠커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프리츠커상을 여지껏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미국보다 일본이 많아요. 참 그게 나중에 일본 건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건축계에서 메타볼리즘이라고 뭐라 그럴까? 메타볼리즘은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그러죠. 신진대사. 그런 것처럼 건물도 도시처럼 성장한다라는 그런 이론의 바탕을 둔 그런 굉장히 이론에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올해 프리츠커상은 중국 사람이 받았습니다. 56년생 중국 건축가가 받았고, 중국은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 돼요. 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분이 이제 프리츠커고, 이 사람이 그 와이프예요. 신디 프리츠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하신 아이엠 베이, 중국 분이죠. 이분이 여기 스미스년 내셔널 뮤지엄 이스트윙 안에 들어가면 칼더의 모바일이 이렇게 크게 너무너무 근사한 건물, 그거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자기네가 건축의 노벨상을 한번 만들자라고 둘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정말 노벨상만큼 건축에서 권위 있는 상이에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분들이 60년대에 하얏트라는 호텔 체인을 자기네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67년도에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이 하얏트 리전시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호텔에 어떻게 보면 원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이걸 이제 에이티리움이라고 해요. 에이티리움. 그래서 여기 에이티리움 라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내를 다 공유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하얏트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구독하는 잡지 중에 이 파라메트릭 아키텍처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이게 나온 기사입니다. 프리츠커 프라이스 아이콘스 of the last 10 years. 그러니까 10년 지난 10년간 프리츠커상 받은 사람의 특집을,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편집을 했는데, 제가 이게 2시간용이기 때문에 아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잘 알아서 끄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그 건축가를 중심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 건축가들은 안 계세요. 여기에는 한 분 계시다. 그거는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거기에서 나온 그대로 사람 그대로입니다. 올해 받은 사람, 성격이, 눈이 좀 약간 더럽게 생겼죠? 아닌가요?
네. 성격이 약간 성깔 있게 생겼죠. 이 사람이 일본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그 용인에 테라스 하우스를 설계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한국에서 욕을 태백이로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한국의 분양 대행사한테. 그런데 분양 대행사는 누구한테 욕을 먹었나요? 한국의 아줌마들한테. 한국의 아줌마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예. 공간, 아파트를 그 설계하는데 제일 먼저 그 시공사나 시행사가 그 컨택하는 사람이 분여회예요. 분여회.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부엌은 너무 좁고 냄새나는 거는 보조주방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두 손을 다 이렇게 비누가 묻어 있으니까 발로 탁 치면 물이 나오고 헐렁한 탁 치면 물이 들어가고. 예. 그런 걸 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국이 아니죠. 한국의 아주머니들. 그 욕을 태백이로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람, 오늘 이제 이 사람, 오늘은 2분까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4분. 그리고 2분은 그냥 시간이 되면 작품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인데 3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류자쿤이라고 그래요. 류자쿤. 2025년 상을 받았는데 Unconventional Paths of Designing. 이 사람은 그냥 약간 뭐랄까 컨벤셔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디자인의 이 여러 모양도 그렇고 사용하는 재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간의 구성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이 위에가 이렇게 약간 더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무너질 것처럼 불균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 1층 부분이 그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길 때문에.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서 더 넓은 공용의 공간들을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이런 건축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네요. 이 사람이 원래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대요. 이분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는 다 닥터신데 이분은 시인이 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통과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런 전통적인 것 그리고 노스텔지어가 아닌 약간 이노베이션 그런 메모리하고 모더니티를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이 프리츠커 상에서 이 주리들이 심사위원들이 좋게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철학은 물의 철학이에요. 물.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담겨 있으면 동그랗게 변하고 네모난 데 담겨 있으면 그리고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리고 물을 잘 사용하기로 했죠. 이 사람이 설계한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시계박물관입니다. 시계박물관. 시계박물관이라는데 왜 시계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가 굉장히 약간 언컨벤셔널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볼륨을 가진 근사한 공간이면 천 정도 제대로 좋은 재료로 할 것 같은데 이분 건축에서는 천정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그 폼을 그게 그대로 떼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벽돌로 이렇게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그러니까 약간 재료들이 하이텍이 아니라
로우텍인 거죠, 로우텍. 거기에 있는 그 복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너무 약간 공간이 좀 특이하죠? 예, 편한 공간은 아니죠. 그리고 재료이 그 벽돌이 주는 그 물성이 이게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트레디셔널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에게 주는 어떤 기억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이게 왜 시간과 관련 있는, 이게 시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뮤지엄 오브 클락, 그 시계인데 이 사람은 이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뚫린 그런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그 전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람 글을, 요건 이제 어저께 제가 밤에 하나 이제 추가한 사진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빛과 재료와 시간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시간의 흔적들,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시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시간에 따라서 기억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이 되게 근사했어요. 이게 그 크기도 그렇고 압도하죠, 사실. 그리고 이 재료로 벽돌로 이렇게 쌓을 수 있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캔티레바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보강을 잘못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특이한 그런 뮤지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뮤지엄입니다. 이것도 뮤지엄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부의 재료가 이렇게 근사한 그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 나무 하나 요만한 쪽 널로 폼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 떼어내서, 그래서 이 터실터실한 면이 그냥 그대로 보이고 조형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스 1에 있는 요거 같은데, 요게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보면은 요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돌 박물관이에요. 돌. 이분이 이제 돌이라고 했지만 돌로 만든 조각, 특히 불상에 관한 그런 그걸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상들이 많이 있고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돌과 벽돌로 사용한 그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참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못을 만들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길을 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벽이 있고 이렇게 그 연못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 동양 건축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일본의 묘한지라는 그 정원을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그 정원 양식을 했고 벽이 있고 그 다음에 팻말을 해서 앉아가지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그 뭐랄까 풍경, 그거를 그 차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빌려가가지고 만든 그 미술관이 이 메릴랜드 그 글랜스톤 뮤지엄에 있어요. 네. 거기 보면 홈페이지 가면은 자기네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두 가지 그 풍경의 요소로 착용을 했는데, 하나는 이태리 그 비첸자에 있는 그 브리온 톰이라는 데에서 착용을 했고, 여기 일본의 묘한지에서 이제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건물이 이겁니다. 네. 이 길 때문에 위에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벌어진 그런 건물. 이건 그 모델이고요. 이거는 좀 기숙사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설계한 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 싣지는 않았는데
다른 건물들을 보면 이게 아트 스쿨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중국에 저렇게 근사한 학교가 있나라는 할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이제 2025년 프리츠커상을 받았는데, 프리츠커상에서는 이 사람의 다양한 작품들을 심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뮤지엄입니다. 근데 다 벽돌로 지었죠. 이렇게 바닥도 벽돌로.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설계한 작품에서는 재료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국식 벽돌이에요. 약간 검정색, 그런 그 검정색이 나는 그런 벽돌이죠. 잿빛 벽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디자인이 되게 재밌어요. 요거는 이제 빛을, 박물관이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쪽 경사, 이게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 햇빛을 받아들여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전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그리고 빛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은 꼭 그 공장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어디 정말 뭐 영등포 어디에 있는 공장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그걸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인리학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수용하는 그런 탑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되게 재밌는 그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축구 경기장도 있고, 이렇게 여기 세계 경기장도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한 이 건축주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이게 땅이 이런 큰 한 40층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6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이렇게 낮은 건물 1, 2, 3, 4, 5층 정도의 건물로 구성을 했다는 게 참 놀랍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램프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루프처럼 이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산책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자전거를 타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나 동호회들이 이렇게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심지어는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공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공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어디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근사한 정원을 만들었죠. 네. 이렇게 더욱더 근사한 거는 그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새 한국도 이러지 않고 미국은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홍익대학교는 학교 되게 좁아요. 근데 거기에 그 미대 다니는 미대 학생들이 큰 나무 2개에다가 이렇게 하얀 광목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틀어놓고 그냥 그 앞에서 거의 매일 술 먹고 노래야 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생각이 좀 자유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우리는 지금 이런 공동체가 한국은 아예 없어졌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다 분패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있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203호 아저씨, 그냥 101호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익명,
그러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게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도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그걸 만든 거예요.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참 대단해요. 우리가 이거 보면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또 건축가가 일부러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거를 프리츠커상 위원회에서 제일 높게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건물이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게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그게 지금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들의 심사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면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개인의 필요와 집단적 본질에 대해서 여기 컬렉티브 에센스라고 나오죠. 그는 형태가 아니라 정서를, 외형이 아니라 진정성을 건축으로 표현한 인물이다. 이렇게 유토피아와 일상, 역사와 현대성,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처럼 상반되는 개념들을 엮어내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기념하는 건물을 지었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시와 소설을 쓰는 걸 한동안 지속해 왔는데, 그게 아마 자기의 이중적 배경 때문인지 서사적 특성이나 디자인 속에서 시를 추구하는 등 자신의 작업에는 이거 두 가지 사이에 본질적인 연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서사적이라는 그런 뭐랄까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분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참 좋아했던, 30년도 넘었죠. 좋아했던 건축가입니다. 서울을 받았어요. 영국 건축가인데 데이빗 치퍼필드라는 사람입니다. 2023년 굉장히 늦게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게 상을 줘, 프리츠커상에서 이제 상을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Architecture with quiet strength and social impact. 자, 근데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quiet strength. 그러니까 뭐랄까 강한 거,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원래 조용한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강하지 않아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짖는 개는 원래 약간 두려움이 많은 개가 짖는 것처럼. 이분은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97년, 8년인가? 그런데 약간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MBTI 성격 분류로 보면 극I, 남 앞에 잘 나서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설계한 이 집은 테임스 강에 있는 보트 하우스예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옆에 보트를 보관해 놓은 창고 건물을 같이 만들었는데 재료가 너무 심플하죠. 다 로우텍이죠. 콘크리트, 그 다음에 나무.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살짝 이런 식으로 뭐랄까, 하나 버티컬, 하나 호리존탈, 그렇게 해서 만든 아주 세련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왜 제가 넣냐면 도시 속의 질서,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나름대로 잘 구현하는 건축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이 건물은 이 다음 프로젝트에 나오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뮤지엄인데, 요거는 그거를 그대로 요 컨셉, 기단부가 있고 포디움처럼 기단부가 있고 기둥이 여기 오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좀 얇고 촘촘하게 한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 지어진
에디션입니다. 증축이에요, 증축. 자, 이분이 근데 한국에 죄송합니다. 한국에 설계한 게 있어요. 이게 용산에 나오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화장품.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다 쓰셨던 구리모, 아모레 구리모, 아모레 화장품 본사입니다. 너무 설계가 잘 됐죠. 이게 건물이 굉장히 매시브한 그런 큐브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 있는 거에 반해서 이 앞에 있는 정원의 양식은 되게 재밌는 그 약간 그린 아일랜드 같은 걸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이거는 올라갔다가 좀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버티칼 재료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굉장히 큰 알루미늄 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워낙 건물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건물을 만약에 한국 건축가들이 설계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야, 이 안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갇힌 것처럼 느낄 거 아니냐. 이제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으니까 사실은 찍소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지어졌습니다. 너무 멋있죠? 실제로 보면은, 예, 여기 이제 그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질서는 있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이렇게 조절해서 센스 오브 리듬, 그러니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아까 그 실처럼 보였던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으시겠죠. 거의 이 사람 몸까지는 아니지만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이게 한 길이니까 이 사람 키가 지금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죠? 둘, 셋, 거의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죠? 진짜. 여기서 일하면 참, 이 환경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 아모레 퍼시픽 사위가 있어요. 사위한테 이제 이거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기다가 큰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동양 철학을 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풍수이죠, 풍수.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 입구자에다가 나무. 이게 무슨 구자입니까? 곤, 예, 곤. 고난 골자예요, 고난 골자. 사업하는데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사방팔방 이렇게 뚫으면서 그거를 상쇄시키는. 근데 오히려 뚫은 게 더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건축가예요. 이분은 아프리카 최초 프리츠커상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케레라고 해요. 케레, 프란시스 케레. 이 사람은 이 사람 선정 이유가 Architecture Rooted in Community. 공동체에 아주 착근이라고 그러죠. 아주 뿌리 깊이 그 건축이 뿌리 깊이 있다. 커뮤니티에 뿌리를 깊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나라는 가나 옆에 있는 나라예요. 가나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정말 이게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독일에서 어느 정도 건축 공부를 마치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도서관 건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도 들어갈까 나온다. 그리고 문맹률이 75%예요. 그래서 왜 애들이 여기 있냐면은 이거는 그늘막이에요, 그늘막. 그 햇빛, 석양이라던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무슨 근사한 재료를 쓴 게 아니죠. 나무를 쓴 거예요. 자기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이 차양을 만들어서 이게 도서관 건물인데 만일에 빛이 필요하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빛을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빨간 벽돌이 아닙니다. 저건 흑벽돌이에요. 흑벽돌을 섞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이 프로포션이 참 비례감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 이런 거를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는 뭐냐? 이 동네에, 내 웃음이 나오네. 이 동네에 건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막 내리칠 때는 동네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모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런 곳에 프리츠커 산위원회가 줬어요. 여기 보세요, 벽돌이. 그런 튼튼한 벽돌이 아니죠. 이것도 최소한의 철근과 최소한의 사이즈로.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물을. 자, 이 건물은 일단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흑벽돌이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저기서 애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열이 이 위로 지붕을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 비행기 날개 있죠. 이 비행기 날개. 제가 이게 맞는 얘기하는지 우리 최 박사님이 물리학 박사님이시니까. 자, 박사님. 비행기 날개는 바람이 불면은 압력이 낮아지겠죠. 예, 그럼 바람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 바람이 그거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쿨링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난 정말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2년 동안 조지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기 조지아 트빌리시. 근데 저는 정말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아원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정말 그런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냥 여기가 놀이터자, 놀이터이기도 하고. 자, 이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멋있어 보여요. 자, 이것도 그 근사한 그 무슨 파이프나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앵글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것도 양철이에요. 양철. 비만 안 맞게. 비 맞으면 벽돌이 녹아내리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디자인을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에서 힘을 받는 부재는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하여튼. 자.
기후가 거의 40도에 육박한대요. 뭐 40도에 육박 아프리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디자인 철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지속 가능함, sustainability, local craftsmanship. 그러니까 지역에 흑벽돌을 만드는 사람 장인. 왜냐하면 누구 사람을 사가지고 쓸 수도 없어요. 그 동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런 사람들한테 벽돌 찍어냅시다. 그리고 우리 집을 짓시다. 애들을 위해서, 2세들을 위해서. 너무 훌륭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다음에 유명해지니까 일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또 IT 학교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 보세요. 이런 재료들. 갈대, 이게 대나무 같은 그런 굵은 왕골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멋있는데 여러분들은 멋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초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건 아마 콜로라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파빌리온, 이 사람을 초대해서 파빌리온을 하나, 임시예요. 이건 임시 파빌리온을 하나 그 설계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컨셉은 자기네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바오밥 나무, 아프리카의 상징인 바오밥 나무로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시를 하고 연구 전시를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해져서 서펜타인이라고 그 영국의 되게 유명한 런던에 이런 파빌리온을 그 해마다 건축가 한 명씩, 조각가나 건축가를 초대해서 하는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만들었다가 그 이제 매년 설치하고, 설치 미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애는 거죠. 여기로 지금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몬테나에 있는 이것도 파빌리온입니다. 버섯처럼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위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야, 멋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죠. 네. Sustainable 하다는 것,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디자인이 재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이 사람이 설계한 이것도 학교입니다. 비슷해요. 디자인이 이것도 이제 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자, Catalyst for Educational and Social Change. Catalyst는 촉매라는 거예요. 촉매. 교육과 사회, 교육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 변혁을 위한 촉매로서. 아니, 여기 회장님 전화를 받으신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네요. 제가 조금 정신이 몽롱하다가 그래서 네. 어쨌든지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involve the community. 이 사람 건축은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해요. 못 사는 자기 고향 마을. 그 다음에 교육적이면서 그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 역할로 이 사람의 디자인 건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materiality, 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억, 이런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같은 건축가 학생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자기가 이 건축을 설계하게 됐냐? 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에서 갈대로 만든 그런 그 볏짚으로 만든 그 헛간 같은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대요. 그런데 그걸 부수지 않고 그걸 보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생에 건축을 하는 철학을 거기에서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르도는 뭘로 유명합니까, 회장님? 프랑스 안 가봐서 몰라요. 회장님 좋아하시는 와인. 저는 이 사람은 모로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자, 여기 보면은 adaptable designs that embrace the existing. 어쨌든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기존 디자인. 그러니까 이 대학교 때 그냥 임시로 만든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라 헛간 같은 건데 그것도 다시 그 철거하지 않고 부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별명이 있습니다. Never demolish. 철거하지 않는 건축가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후지겠습니까? 네. 일단 후지죠. 네. 죄송합니다. 후지다는 표현을 써서. 어쨌든지 여기 보면 Make sustainable what already exists. 그러니까 절대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택을 보시면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원래 집은 이 뒤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애를 더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커지게 되니까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건축가라면은 예, 그러셔야죠. 더 크게 지셔야죠. 그리고 확 밀어버리죠. 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한 겹이 아니니까 그 따뜻한 게 그 유지가 되죠.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 이 재료로 그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재료 자체가 약간 슬레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투명 슬레이트 있었죠? 예, 처마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두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왜 왠지 너무 그냥 좀 거시기하죠? 하여튼 근데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디자인을 참 잘했어요. 생각이. 여기 이제 길가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는 문을 닫고 있다가 안 그럴 때는 이렇게 쫙 열어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바람도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게 이제 지속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저는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속 가능한 거는 다 서스테이너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좀 그렇죠? 인간적으로 따뜻해 보이죠? 너무 새 집은 우리가 뭘 놓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맑은 사람은 우리 회장님처럼 막 너무 깨끗하신 분은 오늘 완전히 다 아는 거야. 자, 이거는 이번에 이제 그 건축 철학을 잘 알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도시의 이런 그 아파트예요. 이거를 이분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걸 좀 어떻게 리노베이트 하거나 밀고 새로 짓거나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별명이 뭐예요? Never demolish. 철거하지 않는 건축가. 그래서 이분은 이거예요, 이 집. 자,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각 집이 필요한 테라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는 요만치 필요합니다. 난 이쪽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복잡하죠?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슷한 것끼리 이제 24분 요게 이제 아마 비슷한 유형의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공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도면이기도 하지만 3D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집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냈습니다. 쉽게 테라스를 낸 거죠. 외부 공간을 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아파트고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근사한 공간들이 생긴 거예요. 외부 공간들이. 너무 좋죠? 그나마 아파트가 이런 외부 공간, 외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떻게 설계했냐면 어디 공사할 때까지 이사가 계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이거를 디자인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어태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건 이제 새로 한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팔레르 도쿄라고 이게 이제 세느강입니다. 이게 파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74년도인가 75년도에 파리에 뽕피두 미술관이 생기면서 여기 있는 시설들이 다 굴러갔어요. 이게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한테 의뢰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플랫폼이라고 그러면은 플랫폼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역에 부산 가는 열차가 1번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플랫폼은 부산행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행 플랫폼이 1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게 목포행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전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시도 하고 파티도 하고 무슨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브를 만들던 플랫폼에서 또 다른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공용의 생산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서는 이런 아트웍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전시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거를 넣었어요. 여기에서 샤넬 패션쇼가 열린대요. 샤넬 패션쇼.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왜? 예? 아키텍트? 이 여자는 아닌가? 이 사람 블랙핑크의 제인입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쫙 여기 보이죠?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자, 원래 제일 중요한 VVIP는 맨 나중에 여기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이제 이 두 명의 가드 경호원들이 제니를 딱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한 자리 남아있는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난 이 사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제니도 멋있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다양한 문화적인 플랫폼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개조를 한 겁니다. 참 멋있는 건축이에요.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런 전시, 다양한 전시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가자의 활동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Space that changes depending on the activity of its participants.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저
저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서. 이게 이제 바닷가에 있는 땅이었어요. 어제 동해안이나 서해안 같은 데죠. 이게 바닷가죠.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그 땅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처럼 이제 소나무가, 이게 다 소나무예요. 근데 건축주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 땅이 이만한 거예요. 땅이, 이 사람 땅이고,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부신, 나무도 절대 안 쳐들었어요. 이 나무들은 다 마당이니까 있겠죠. 심지어 집안에 있는 나무도 다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렸습니다. 이게 집 안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바닥서부터. 일단 집을, 나무를 살리려면 띄워야지. 그래서 집을 띄웠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이쪽 바닷가 쪽에서 본 사진이고, 이건 바닥. 이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건 집안에 이제 이런 큰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부시지 않는 건축가입니다. 자, 이게 집 아니에요, 지금. 네, 이렇게. 근데 이 생각이 난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건축주가 오히려 저는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무를 안 자르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왔어?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서 이렇게 할게요. 결국은 이것도 이 사람이 프리츠커 상을 받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아, 멋있지 않아요? 아, 대답들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어떠세요? 저는 참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뷰를,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참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작품을 몇 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분은 이름이 RCR이에요. 아마 이름의 앞자를 따가지고 했을 겁니다. 이분은 아키텍처, 건축, 장소와 기억과 상상력으로서의 건축입니다. 야, 참. 이게 집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가보고 이 건축주가 집을 주택이에요, 주택. 의뢰를 했어요. 이분이 땅을 딱 보고 자기가 지으려는 집을 이렇게 스케치를 동양화 수묵화처럼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설계했어요. 집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좀 건축주가 약간 좀 또라이 같죠? 이게 철판입니다. 철판. 그리고 이것도 철판이고 거기 사이에 자갈을 깔았어요. 이 철판은 되게 유명한 철판이에요. 코르텐강이라고 2년 동안 녹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녹이 안 슬어요. 예. 이게 한국의 3.1 빌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 코르텐강이라는 걸 수입해서 그 커튼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택이 아니죠. 이거 이제 공사 때 이것들이 다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그 욕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하는 복도는 이 뒤편으로 쭉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것들이 다 방방방 너무 멋있죠? 네. 회장님 살고 싶으세요? 근사하네. 근사하죠? 네. 이건 이제 욕조예요, 욕조. 이 뒤에 이제 복도는 쭉 연결돼 있어서 방방방방방으로 가게 돼 있죠. 자, 요게 한 피스로 되어 있는 유리입니다, 유리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유리예요. 근데 여기서 뭘 보냐? 이 사람은 자기 아까 거기는 앞이고 이 뒤쪽은 이렇게 이게 물이에요. 여기는 누구 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도둑놈은 못 와요. 모두 다 놀아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실이에요, 사실. 거실. 네, 거실.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여기 이쪽에서 이게 본 거예요. 이게 요 아까 의자, 요 의자, 예, 요 의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쇠, 이 철판, 이거는 코르텐강이 아니라 이거는 용산의 이건희 뮤지엄, 리움을 설계한 건축가 중에 한 분인 프랑스 건축가가 이걸로 설계를 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블랙스틸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던 간에 하여튼 요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재료이기도 해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참 건축주의 취향이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생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건축주가 생각이 많은 분이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과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분의 또 다른 작품이고, 요 집도 되게 재밌어요. 요거를 보고선 요런 스케치를 했고, 요렇게. 근데 이건 정반대. 아까는 녹슨 철판으로 했지만 이거는 아주 빤빤한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완전 정반대의 컨셉이죠. 재료 물성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박물관이고, 이건 아까 보셨던 코르텐이라는 그런 철판으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자, 이거 다 철판이에요. 자, 요거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 사람이 만든 식당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거예요. 이 집을 사가지고 여기를 싹 이렇게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좁은데 이 식당을 어떻게 배치를 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스케치고 어떻게 배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길잖아요. 이렇게 좁고 길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팀이고 뭐 한 팀이고 한 팀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내가 여기 앉았는데 우리가 한 팀인 사람이 올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던가 그래야 되겠네. 예, 어찌됐든. 자, 그런데 안에 식당은 그런데 야외 식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야외 식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식당인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드레스 코드가 일단 다 돈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탁자들 이게 다 아크릴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바닥은 자갈입니다. 자갈.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빛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이요, 자연을 될 수 있는 한 아까 절대로 부수지 않는 건축가처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선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똑같은 사진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포켓처럼 만들어서 비 오면은 비는 떨어질 때 하여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컨셉인데 이 사람의 에어비앤비입니다.
길어요. 좁고 깁니다. 거기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겁니다. 여기에 침대도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좁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이제 목욕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어. 한 잔 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랄까 특이한데 그냥 특이한 것만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최대한 접하게 하려고 만든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담벼락인데 우리는 담벼락이면 이제 뭐를 이렇게 탁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옛날에 시골 집들 보면은 탱자나무나 유자나무나 이런 걸로 마을의 그 집을 구분하는 담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도 들리고 빛도 들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딱 뭐랄까 그 구획 경계를 해서 이게 딱 나뉘는 이게 저는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런 하이테크한 재료 말고 나무 막대들을 이렇게 쭉 꽂아서 이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했냐? 이걸 보고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음악 올디스 but goodies 기회가 되면은 예, 감사합니다.